일반 성인에 비해서 발생률은 폐렴이 3.3 내지 4배, 3.4배 정도지만 사망률은 너무 높거든요. 네. 예, 굉장히 높고 요 연령층들이 대부분 이런저런 질환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시작은 단순한 폐렴이었지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중증 폐렴으로 많이 악화가 되고요. 역시 합병증, 즉 치명률,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대한 폐혈증 같은 이런 합병증을 많이 동반하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세 있는 분들이 왜 폐렴에 잘 걸릴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 기능 저하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고, 이제 또 하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폐도 연령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폐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감소하고, 또 그럼에 따라서 폐 내의 공기 순환이 젊을 때만큼 그만큼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한번 균이 들어가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면역 기능 저하 뭐 다 이해하실 거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대 기능이 왜 폐렴하고 관계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연세가 들면서 성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이나 어떤 물이나 이런 거를 드시게 되면 사례가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폐렴의 원인 됩니다. 네, 그래서 음식물이나 혹은 입안의 분비물 침이겠죠. 코가 뒤로 넘어가는 코도 또 좀 있을 것이고, 이게 폐로 쉽게 들어갑니다. 이제 얘기는 다 균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폐렴이 잘 걸리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음은 이게 연세 있는 분들이 폐렴이 일찍 진단 안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증상이 별로 뚜렷하지 않아요. 흔한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보시면 환자의 한 20 내지 30%는 별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폐렴은 와 있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아까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랬는데 연세 있는 분들이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면역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좀 미지근합니다. 열도 고열이 안 나고 미열이 난다든지, 기침 가래도 처음에는 별로 심하지 않는 거죠. 이게 감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고, 또 어떤 경우는 폐렴인데 폐렴 증상이 안 나타나고 딴 게 나타납니다. 의욕, 뭐 갑자기 무기력해진다든지, 네. 또 갑자기 의식 저하라든지, 음식 맛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증 폐렴으로 쉽게 넘어가서 저런 가슴 고름증, 폐 고름증 이런 같은 중대한 이런 합병증이 동반되는 폐렴으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게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먼저 이런 경우는 보시다시피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기본적인 이 만성 폐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폐인데 이제 화살표 있는데 보면은 이 동글동글하게 어떤 이게 구멍 같은 게 있죠. 네. 저기 전부 기관지가 너무 손상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폐가 손상이 되어서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런 분들은 쉽게 폐렴에 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 그림이 폐렴에 걸린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양쪽 폐가 전부 뿌옇게 지금 폐렴이 온 것이죠. 이런 분들은 증상이 몹시 심합니다. 숨이 굉장히 많이 찹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보시다시피 구강위생이 나쁘거나 술을 정말 많이 잡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이런 것도 잘 걸립니다. 보시다시피 그림에 폐 안에 그냥 이렇게 큰 동그란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차 있는 것 같죠? 화살표 있는데 반 정도 뭔가 차 있는 것 같죠? 네. 저 다 고름입니다. 이 폐가 동그랗게 보이는 게 저게 전부 다 이 폐렴으로 저게 폐가 녹은 자리입니다. 저걸 폐고름증 혹은 농양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 구강이 혹은 이 잇몸 질환이 많은 분들이나 술을 굉장히 많이 잡수는 분들은 이런 게 잘 생기는데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다음도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 폐혈증이라 그래요. 뭐 폐혈증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걸 이제 폐혈증이라.